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뉴스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상반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2020년 상반기 국내 증시는 6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1%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IT 업종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스타일 측면에서는 성장주 스타일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업이익 전망치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2020년과 2021년 연간 기업 순이익 전망치는 연초 이후 마이너스 25.1%, 마이너스 13.0%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네 이놈! 이익의 하락폭이 이렇게 어마무시한데도 주가는 나름 선방했달까요? 코스피의 12개월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상승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밸류에이션 수치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펀더멘털 대비 상당히 높은 밸류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반기 글로벌 경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는 견조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고요?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각국의 확장적 재정 및 금융정책, 경제활동 재개 등 다양한 경제 상승 요인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 GDP 대비 실제 GDP가 낮은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적 목표도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큰 변화는 없을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자산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채권 금리를 하락시키고 위험 자산의 요구 수익률을 낮추기 때문인데요.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국면에서 신용 스프레드와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했던 경향을 보였던 것도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코로나의 2차 확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의 계절적 요인과 경제활동 재개로 코로나19는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충격은 1차보다는 약하고 짧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결과로 정부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채를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플레와 금리가 낮아 부채 대비 상환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좀 길게 보자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도 큰 리스크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나 코로나19 확산에 중국 책임을 묻고 중국에서 자본을 이탈시키려는 노력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블록화와 탈국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반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성장과 디플레 압박, 확장적 통화 정책의 조합은 성장주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미 미국과 한국 증시에서 IT 소프트웨어 중심의 투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거 거품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 분명히 있지? 그러나 과거 IT 버블 때와는 달리 주가 상승과 더불어 펀더멘털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성장 업종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잘 나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코스닥 업종은 코스피 대비 중후장대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IT와 헬스케어 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체 시장의 상승폭보다 성장 업종의 차별화에 더 초점을 맞추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달에 만나요.